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가족센터 사회수업을 맡고 있는 정한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5학년 사회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20번째 수업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이렇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그 다음에 6.25 전쟁, 그리고 8.15 광복, 그리고 분단 등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요 역사 부분에서는 사실 빨간 단어 외에도 검은 단어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빨간 단어, 검은 단어 이렇게 차별하지 말고 모든 단어를 다 여러분 머릿속에 꾹꾹 박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설명될 수 있는지도 여러분이 좀 잘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는요. 일제강점기와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고 토지조사 사업을 벌인 일제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은 해외에 망명하게 되었죠. 근데 3.1 운동, 즉 독립을 선언한 그 운동부터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요. 그래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전쟁을 확대하기 시작한 일제는 민족 말살 정책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전쟁에 우리나라 민족 사람들 그리고 여러 자원들을 강제로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독립운동도 줄기차게 계속 이어졌지만 민족 문화 보존을 위한 노력도 가속화되게 되었다.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제는 이 이후로 중일전쟁 그리고 더 확대되어서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고 여러분도 좀 많이 알다시피 미국과의 전쟁 중에 이제 핵폭탄 2번 맞고 이제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이제 연합군에게 이제 일본이 항복함에 따라서 연합군의 요구를 일본이 모두 들어주게 되었는데요. 그 요구들 중에 하나가 일본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식민지들을 독립해준다, 광복을 독립해준다라는 조건들이 있었고 그 조건에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도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어떤 일부 사람들은 자, 이것 봐, 우리 나라는 일본에 대해서 독립하게 된 계기가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승리 덕분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연합국들이 사실 우리나라 독립에 대해서 논할 때 이런 논의가 있었대요. 일부 연합군 쪽에서는 한국은 원래 일본 땅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나 그 회담 중에서 한국은 끊임없이 일본에게 식민지 상태로 떨어지기 전에도 끊임없이 자기네들이 식민지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식민지 상태가 된 이후에도 독립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왔다. 그런 것을 봤을 때 확실히 다른 나라고 독립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해서 독립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으로 얘기해 보면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놓이기 직전 의병 활동들이 없었고 그리고 일제강점기 이후도 모두가 운명을 그냥 포기하고 이제 독립운동을 벌이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일제강점기에 속해져 있겠죠. 그래서 의병들과 또 독립운동가들의 노력 그리고 헌신은 절대로 헛되지 않았고 표면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제가 패배함에 따라서 우리가 광복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 밑에는 우리의 의병들과 독립운동가들이 끊임없이 목숨을 바친 결과로서 얻은 것이 바로 이 독립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독립이 되었고 이것을 우리는 8.15 광복이라고 부릅니다. 독립이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특별히 광복이라고 따로 부르는데요. 광은 빛날 광자고요. 복은 이제 우리가 복이 들어온다 할 때 그 복이거든요. 빛나는 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역시도 우리 역사 5천 년에 이르는 그 유구의 역사 중에 가장 행복한 날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광복이 일어나고 나서 당연히 이제 나라를 되찾았으니까 정부도 세우고 나라 꼴을 갖춰 나가야 되겠죠, 그죠? 물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지만 그 당시에 여운영이라는 국내에 있었던 독립운동가가 이제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고
또 인민 위원회 또 만들고 등등을 만들면서 건국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을 밟아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시정부 사람들이 오기 전, 그 다음에 또 미국과 소련이 들어오기 전에는 대체로 나라의 틀을 갖추어 나가요. 그래서 각 지부,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도 건준의 요원들이 들어가서 나라를 만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서울에도 건준의 중심부가 들어가서 나라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렇게 38선을 기준으로 남쪽에서는 미국, 북쪽에서는 소련이 주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복을 하자마자 미안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번 더 갔나요? 우리나라는 여운형을 중심으로 나라의 틀을 갖추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갖추어 나가고 있었는데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일본이 연합군, 그러니까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등등의 나라들에게 항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일본의 아직도 일본 애들이 이제 군인들이 있었거든요. 이네들을 무장 해제하고 일본 애들을 이제 일본으로 돌려보낸다는 목적하에 연합군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리적으로 가까운 건 옛날 러시아였던 소련이죠. 소련이 먼저 들고 들어오니까 미국이 위기감을 느꼈는지 여기 38도선을 끊고 여기는 미국이 들어와서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일본인들을 일본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절차를 가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련과 미국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미국은 우선 들어오자마자 뭐부터 하냐면 여운형이 만들었던 건국준비위원회, 그거 건준이라고 불러요. 건준을 부정을 해요. 이것은 정부가 아니다. 이것은 우선 부정을 하고 오로지 한반도에는 미군이 관리하는 미군정이라는 미국 정부만이 유일한 정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운형이 세웠던 건국준비위원회 건주는 불법 단체고 너희는 됐고, 우리 미국이 이제 미군이 관리하는 정부가 새로 만들었으니 그걸 미군정이라고 부릅니다. 미군정만이 정부라서 미군정만을 따라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여운형의 건주는 많이 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여운형이 사실은 공산주의자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공산주의를 많이 따랐던 사람이거든요. 물론 여운형 자체는 본인은 공산주의를 굳이 하려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를 활용해서 독립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공산주의자에 대한 우호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반공산주의자를 거부하는 미국이 여운형을 배제했다, 뺐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어쨌든 북쪽에는 소련, 남쪽에는 미군이 주도함으로써 소련은 그 공산주의 국가죠. 그리고 미국은 그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도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공산주의자들도 있고 공산주의자가 아닌, 이를 그냥 통칭해서 민족주의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있는데 독립을 할 때는 이들이 크게 서로 배척하고 이런 건 크게 없었던 걸로 보여요. 한국 광복군에서도 서로 협력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그래서 그냥 공산주의는 나름의 독립의 수단 혹은 이념으로서 쓰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소련과 미국이 점차 2차 대전이 끝나고 서로 공산주의 진영인 소련, 반공산주의 세력인 미국 이런 식으로 대립을 시작하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도 점점 여기에 대해서 나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 들어온 이후에 이제 미국에 있었던 이승만도 이제 독립운동가셨죠. 이승만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이제 들어옵니다. 김구는 당연히 이제 미군정이 그냥 대한민국 임시정부한테 모든 정부의 권한을 넘겨주기만 하면 된다. 근데 그건 어쩌면 당연한 말이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잖아요. 사실 대한민국 정부니까 야,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이미 있어. 미군정 네가 주면 돼 라고 했는데, 미군정은 우선 대한민국 임시정부한테 권력을 주진 않아요. 정부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련하고 협의를 봐요. 어쨌든 소련과 미국이 일본과 전쟁을 벌여서 물러나게 한 거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이제 회의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영국까지 더해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고 부르는 회의를 합니다. 모스크바에서 했던 회의인데요. 연합국의 주축이었던 미국, 소련, 영국이 같이 회의를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한국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1번 우선은 38선 북쪽의 소련, 남쪽의 미군이 우선 통치를 한다. 그리고 한반도에 있는 여러 정당들이 있다. 여러 당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여러 정당들을 다 모아서 이들과 협의를 해서 임시정부를 만든다.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아직 약한 상태잖아요. 군대도 없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아주 약한 상태니까 소련과 미국, 영국 요 세 나라가 임시정부를 뒤에서 도와준다. 다른 나라가 임시정부 한반도에 들어와서 다른 나라 군대 끌고 들어와가지고 한반도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지 못하게 미국, 소련, 영국이 이 임시정부를 뒤에서 후원해준다. 돈도 주고 군대로 동원해서 보호해주고 이렇게 해준다. 언제까지? 임시정부가 나라 꼴다운 나라를 만들 때까지. 그리고 그게 근데 임시정부가 그게 싫으면 미국, 소련, 영국이 이제 도와주는 게 싫으면 안 받아도 된다. 합의를 봐서 안 받아도 된다. 이게 모스크바 삼상회의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니들이 한국에 너희들이 임시정부를 우선 만들어. 너희들 정당끼리 모여서 만들고 임시정부가 진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완전히 만들 때까지 우리 세 나라가 도와줄게. 이게 다예요. 어찌 보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도와준다니까 땡큐죠. 근데 도움이 정 필요 없으면 나가래요. 나간대요. 그것도 오케이 받아들이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동아일보를 비롯한 몇몇 이제 신문에서 오보가 뜹니다. 물론 동아일보만의 잘못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동아일보도 그 당시에 정말 모스크바까지 날아가서 취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갖춘 게 뭐가 있겠어요? 비행기도 한 대 없는데. 그러니까 소식을 듣고 들어서 신문에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의도적으로 오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동아일보를 비롯한 몇몇 신문들이 잘못된 정보를 보내요. 어떻게 보내냐면 임시정부란 말은 싹 빠져요. 그게 아니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미국, 영국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몇 년간이나 신탁 통치. 우리나라 정부가 없고 얘네들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거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나라꼴을 갖출 때까지. 그러니까 임시정부란 말이 빠진 거죠. 원래는 임시정부를 니들이 세우고 임시정부가 실제 우리나라 정부를 세울 때까지 우리 세 나라가 뒤에서 니들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약한 상태니까 다른 나라한테 잡아먹지 않도록 뒤에서 뒷배를 봐줄게. 다른 나라가 잡아먹을 것 같으면 소련이랑 미국이랑 러시아가 영국이 큰 나라니까 잡아먹지 마. 하면서 이렇게 식으로 보호해줄게. 이거였는데 임시정부란 말이 쏙 빠지고 이 세 나라가 우리 한반도를 몇 년간이나 통치할 거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주도했던 것은 소련이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른 기사가 실린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이게 동아일보만의 잘못이냐? 그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직접 가서 취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 오면서 와전이 됐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바꿀 수 있었겠죠. 물론 동아일보에서 바꿨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확실치 않다라고 우선 얘기를 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오보에 따라서 사람들이 완전 화가 났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몇 년을 겪었는데 이제 소련, 미국, 영국이 우리를 또 통치하겠다고? 그건 안 돼. 그러면서 반대 집회가 전국적으로 일어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당연한 반응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진짜로 제대로 보도가 됐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임시정부를 세울 거고, 우리 임시정부가 진짜 정부를 세울 때까지 얘네 셋은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그 내용이 제대로 보도가 됐다면 이만큼 반대가 됐을까 하는 사실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때 반대 집회와 갈등이 좀 크나큰 변곡점이 일어나요. 그래서 조금 좀 자세히 얘기할게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반대 집회가 되게 심했었는데 이때 소련이 발끈하죠. 왜냐하면
아 우리는 분명히 이거 니들 임시정부 세워가지고 이 임시정부가 진짜 정부를 만들 때까지 보호해준다는 의미인데 아니 그리고 보호해주는 기관이 미소 공동위원회예요. 미소가 니들 보호해준다 이거였는데 야 니들 오보 한번 잘못 내가지고 이게 뭐 꼴이냐 이거 잘못된 거다 우리는 임시정부를 수립시켜 주려는 거다라고 홍보를 시작해요. 소련이 홍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소련 말을 잘 듣던 소련도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소련 말을 잘 듣던 공산주의자들은 진실을 들어보니까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임시정부를 세운다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찬성 이렇게 찬성으로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처음에는 오보만을 듣고 반대를 했다가 공산주의자들이 소련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나은 것 같은데 하고 찬성으로 돌아서서 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반대와 찬성끼리 엄청난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를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저 공산주의자들이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찬성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공산주의자들은 야 니들 그거 네가 들은 건 오보라고 지금 다시 오보가 아닌 기사가 났으니까 다시 읽어보라고 멍청이야 하고 싸우고 있고 한쪽은 민족의 배신자라고 뭐라고 한쪽은 야 이 멍청아 하고 싸우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갈등이 엄청나게 벌어져요. 그리고 이후에 실제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실제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오보였다는 것도 밝혀지지만 이제 이 갈등은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오보로 인해서 일어난 갈등이 오보가 정정되고 실제가 밝혀졌음에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진실이 뭔지가 중요하지 않게 됐거든요. 이제 자존심 싸움이에요. 한쪽에 찬성을 했던 쪽은 공산주의자들이 많고요. 반대를 했던 쪽은 이제 민족주의자로 불리는 반공산주의자. 그러니까 공산주의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찬성과 반대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면서 이유와 관련 없이 이제 싸움은 계속되는 겁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이었는데 이분은 자기가 이제 신문 기사를 다시 읽어보니 이거 오보였네. 야 이거 찬성하는 게 맞아. 임시정부를 세워야 되는 거 맞잖아. 우리 야 찬탁으로 돌아서는 게 맞아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공산주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당 통치 반대 그러니까 모스크바 삼국 예상회의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자들 중에서 극단적인 사람들한테 암살까지 당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목숨을 거는 싸움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 간에 이전에는 크게 그렇게까지 갈등하지 않았는데 조금의 갈등이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갈등하지 않았는데 이제 갈등이 본격화되고 나라가 나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즉 이 오보 하나로 인해서 일어났던 갈등이 점점 나라가 갈라지는 이러한 사태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미국과 소련은 미국과 소련은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있었던 이 합의를 그대로 이행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미소 공동위원회를 만듭니다. 미소 공동위원회가 뭐냐면 임시정부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는 임시정부를 만들 때는 어쨌든 모든 정당을 모아서 이제 임시정부를 만들어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들 때 이 회의를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회의를 주도하는 사람들을 미국과 소련에서 같이 연합해서 만드는 게 미소 공동위원회입니다. 즉 임시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있던 공산주의자 정당, 그 다음에 민족주의자 정당 이 모두 모아서 이제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게 미소 공동위원회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했었던 임시정부를 만든다. 이거를 미국, 소련, 영국은 보호해준다. 그 다음에 정식 정부를 만든다. 이 흐름에서 임시정부를 만들기 위한 첫 단계, 즉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서 정당을 모으고 회의를 할 미소공동위원회를 만든 거죠.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 있는 정당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련이 태클을 걸어요. 뭔 태클을 거냐면 야 저거 민족주의자 애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아닌 애들 지금 전부 다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반대하고 있지 않냐. 저런 애들을 어떻게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정당회의에 들어오게 할 수 있어. 그건 안 돼. 쟤네들은 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소련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지금 미소 공동회를 만들어서 우리 한반도에 있는 수많은 정당들의 의견을 모아서 임시정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정식 정부를 만드는 이 과정은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정 내린 거잖냐. 그런데
너희들 민족주의자 정당이라는 애들은 지금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거부하고 있잖아. 근데 어떻게 쟤네들 미소 공동위원회 들어와서 임시정부 만드는데 참여할 수 있어? 참여 안 돼. 그래서 미국이 그럼 누구를 데려와서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임시정부를 만들어? 야, 당연히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찬성했던 정당들을 데려와서 임시정부를 만들어야지. 그럼 어떤 정당들이 찬성을 했죠? 예, 공산주의자 정당들이 다 찬성을 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산주의자 정당들을 데리고 와서 공산주의자들끼리 회의를 해서 임시정부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정부를 만들자는 것 같은 거죠? 공산주의 정부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그거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소련은 소련대로 나름대로 논리가 있잖아요. 아이 그러려니까 미국 네 편 쪽 애들 정당은 전부 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냐. 그런데 여기 와서 임시정부를 만드는데 참여를 하겠다고? 그건 말이 안 돼. 라고 하니까 미국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또 미국하고 소련하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소 공동위원회는 임시정부를 만들 정당을 제대로 뽑지도 못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만들려는 시도조차도 못한 거죠. 임시정부를 만들기 위한 어떤 정당을 데려오느냐에 벌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치 소련이 임시정부를 만들고 나라를 만드는 그 흐름을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합의를 했고, 그래서 마치 소련이 그걸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소련이 좋은 나라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그 당시 공산주의자들은 너무 견고한 체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둬도 한반도는 소련에 관련된 공산주의자 국가가 들어설 거다. 지금의 북한과 같은 나라가 들어설 거라는 걸 소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반대하지 않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소련도 좋은 의도로 우리나라를 잘 독립시켜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보긴 힘들어요. 그렇다고 미국이 또 무조건 착한 거냐? 그것도 아니고요. 결국에는 각 나라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 이익을, 다른 나라의 이익을 잘 살펴보고 또 우리나라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자, 어쨌든 임시정부를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 자체는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이미 정당 선정에서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유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유엔한테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유엔은 와가지고 남쪽과 북쪽에 미국이 관할하는 곳과 소련이 관할하는 곳 다 돌아다니면서 그럼 총선거하자. 그냥 다 선거해. 그냥 뭐 임시정부가 나오려 다 필요 없어.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정당들 다 그냥 후보로 나와. 그리고 선거해. 그래서 정당 자장 득표 많이 얻은 정당에서 그 정당이 하자는 대로 나라를 만들어. 이런 식으로 총선거를 실시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남한은 오케이 했어요. 미국도 오케이 했어요. 미국은 오케이예요. 그리고 북한은 노. 그러니까 북한이란 나라 아직 안 섰지만 어쨌든 소련은 노예요. 미군정은 예스. 소련 정부는 노. 이유는 간단해요. 소련이 장악하고 있는 북한 쪽,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쪽의 인구가 남한 쪽, 즉 미군정 쪽의 인구보다 훨씬 적었어요. 그러니까 총선거를 하면 민족주의자 쪽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사람 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또 소련 쪽은 싫대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보듯이 어떤 나라든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한반도를 위한 건 사실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자, 어쨌든 이 총선거도 합의가 결렬돼요. 소련 반대 싫어요. 이거 선거해봐야 미군정이 통치하고 있는 남쪽이 승리가 분명해요. 그러면 우리는 공산주의자 정권 못 세워요. 안 돼요. 하면서 결렬해요. 자, 그리고 남한 쪽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지리하게 점점 이렇게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점차 소련 중심의 북쪽과 미군 중심의 남쪽으로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들이 나뉘기 시작했죠. 결정적인 건 모스크바 삼상회의. 그때 갈등 이후로 이제 점점 나눠지고 국내에서도 서로 싸우고 막 서로 테러하고 막 이러니까 생각과 다르면 죽여도 돼. 뭐 이런 식의 상황이 계속 돌아가니까 일부 민족 지도자들이 이거 분단은 막을 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북쪽으로 가라. 민족주의자들은 남한을 차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분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김구랑 김규식은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흘러가다가 진짜 분단되겠다. 그렇게 해서 통일정부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북쪽의 평양에도 다녀오고 서울 사람들도 설득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분단은 현실화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
뭐냐면 유엔에서 얘기했던 총선거를 결국에는 강행해요. 김규식과 김구는 이거 총선거 지금 당장 하면 안 돼. 통합을 한다는 전제하에 해야 돼 라고 했는데 총선거가 실시되고 북한은 이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왜? 반대했으니까.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로 남한 정부가 들어서요. 그래서 요 선거가 50 총선거고요. 이때 선거로 당선됐던 국회의원들을 먼저 뽑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이 재헌국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재헌국회는 나라가 처음 만들어질 때 헌법을 만드는 국회거든요. 재헌국회라는 걸 만들어서 헌법을 만들어요.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이 사실 어떤 나라라는 걸 정해주지 않습니까? 5학년 때 5학년 1학기 때 배웠죠. 저한테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성격을 규정해주기 때문에 우린 이러이러한 나라예요. 헌법을 먼저 만들고, 헌법이 그 나라의 토대입니다.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을 바탕으로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이 국회의원들이 선출한 거죠. 사실 지금은 대통령 뽑을 때 국민들이 직접 선거하지만 이때는 국회의원들 뽑았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섭니다. 근데 어쨌든 유엔은 뭐라고 했었냐면 총선거를 실시하라고 그랬고 참여 안 한 거는 북쪽이에요. 참여 안 한 거는 소련이 통치하고 있던 북쪽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유엔은 참여 안 하면 너희가 알아서 참여하는 거고 우리는 하라고 했고, 그래서 남쪽 애들만 하긴 했지만 어쨌든 북쪽 애들 안 한 건 너희 네 사정이고, 어쨌든 이 선거로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섰으니 북쪽도 역시 대한민국 정부가 통치하는 게 맞다고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유엔이 대한민국 정부만이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사실 그 절차도 맞죠. 왜냐하면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모스크사 3상 회의에서 있었던 절차, 임시정부를 세우고 나라를 세운다, 이 절차가 있었지만 그게 실패했잖아요. 어쨌든 실패해서 유엔에 이관을 했고, 유엔은 총선거를 통해서 임시정부 이런 절차 필요 없고 그냥 총선거를 통해서 나라를 만들어라고 했는데 북쪽은 참여를 안 한 거고요. 남쪽은 착실히 참여를 한 거고요. 그래서 나라가 구성됐으면 참여를 안 한 쪽도 들어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도 학급 반장 선거하는데 기권했다고 해서, 내가 기권했다고 해서 그 친구가 회장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내가 기권한 건 기권한 거고, 어쨌든 다수결을 기권한 친구들 빼고 나머지 친구들 중에서 다수결을 받은 애는 회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정부를 세우죠. 이렇게 하면서 분단은 현실화됩니다. 자, 분단이 현실화되고 나서 북한은 이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좀 웃기긴 많이 하겠지만 어쨌든 그걸로 자기네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남한까지 잡아먹으면 통일이 되지 않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품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중공군의 참전을 약속을 받고 북한군은 침공을 하게 됩니다. 처음 침공을 했을 때 이것이 바로 6.25 전쟁인데요. 이 6.25 전쟁 때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사실 정확한 전쟁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어요. 물론 전쟁을 시작한 북한이 잘못을 했습니다만 그건 확실해요. 하지만 그래도 정부인데 전쟁 준비를 잘 해놨어야죠. 국방을 튼튼히 했어야죠. 물론 나라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국방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북한군은 나라가 세워진 지 오래됐나요? 아니잖아요. 비슷한 시기에 세워지고 심지어 오히려 북한이 더 늦게 정부가 들어섰어요. 공식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전쟁 준비를 많이 하지 못했다. 그런데 심지어 그렇게 준비도 못했으면서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전쟁만 일어나면 우리는 북한을 물리치고 압록강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풍만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낙동강, 즉 대구 앞까지 우리는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죠. 근데 이때 이제 유엔에서는 이건 불법이야, 우리가 하라는 대로 공식적으로 정부를 세운 대한민국 정부를 북한 니는 뭔데, 네가 불법인데 왜 네가 전쟁을 벌이는 거야 라고 하면서 국제연합군 사령부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메가더 장군이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실시해요. 그리고 그 작전은 굉장히 주요해서 전세는 역적인되고 서울을 찾는 것은 물론 38선을 넘어 거의 압록강을 바라볼 정도로 우리는 진격을 합니다. 이대로 있었으면 물론
바람직한 방법이냐에 따라서는 좀 논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통일된 한국으로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요즘 분단이 되어 있어서 끝까지 갈등을 일으키고 끝까지 우리 국내에서도 어려움들이 많죠. 분단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을 수 있었는데 이때 중국군이 그 당시에는 중국 공산국이라서 중공군이라고도 부릅니다. 어쨌든 중국군이 북한국과 연합해서 치고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는 또다시 서울을 빼앗기고 뒤로 후퇴를 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중공군이 참전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중국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우리의 독립을 도와줬던 사람이 사실은 장제스였었는데 그 장제스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에요. 그 민족주의자고 그들과 중국도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들끼리 내전을 벌인 결과 그 민족주의자 장제스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자들은 지금 대만으로 이제 후퇴를 하게 되었고 지금의 중국을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하게 됐죠. 그 과정을 겪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 혼란기에 중공군이 도와줄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하지만 도와줍니다. 북한을.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서울을 뺏기고 후퇴하게 되죠. 그 이후에 우리는 다시 힘을 모아서 북진을 했고 서울을 재탈환한 다음에 현재 휴전선 부근에서 전선이 고착화 됩니다. 고착화는 말은 거기에서 조금 그냥 한 발자국 움직이고 한 발자국 후퇴하고 이 상황에서 계속 싸움만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6.25 전쟁에서 이 네 단계 아까 봤던 전쟁 시작에서 우리가 확 밀렸던 단계, 그 다음에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북진까지 쫙 압록강까지 올라간 상태, 그 다음에 중공군의 도움으로 다시 내려온 상태, 그 다음에 이 고착한 상태, 이 네 단계에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시간은 이 전쟁의 고착화에서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이 이 상태로 있었거든요. 이때 정말 한 발자국길 진전하기 위해서 수백 명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피해들을 계속 일어나는 피해들을 막기 위해서 정전협정을 체결을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사실 정전협정을 반대했어요. 반대해서 지금도 전쟁협정 상태를 보면 중국, 북한, 그 다음에 유엔 이들이 서명이 되어 있고 대한민국 서명은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라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요. 결국에는 정전협정이 되었고 정전이라는 것은 전쟁을 멈추는 게 아니라 휴전하는 겁니다. 쉬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요 전선 그대로 휴전선이 갖춰져 있죠. 그래서 지금은 전쟁을 끝난 게 아니라 전쟁을 잠시 멈춘 상태, 다시 할 수도 있는 상태라고 보면 좋겠어요. 자, 배운 내용은요. 우리가 8.15 광복을 이뤘지만 건국 준비 단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하지만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면서 이런 준비 활동들은 다 무산이 되었고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과를 에서 동아일보 등 몇몇 신문들이 오보를 하게 됨으로써 우파 즉 민족주의자들과 좌파 즉 공산주의자들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이로 인해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단일 정부 운동은 실패로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50 총선거를 통해서 재헌 국회가 들어서고 헌법이 구성되었으면서 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북한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정부원을 수립함에 따라서 분단은 현실화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났죠. 북한이 합법적인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인데 자기들이 불법인데 지금 자기네들이 대한민국을 통일시키겠다라는 이유로 자기네들 치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많이 밀렸지만 유엔군의 도움과 우리 국군의 희생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우리가 압록강까지 진격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중공군의 참전으로 우리가 다시 서울을 빼앗겼고 이 서울을 회복했지만 38 우리 휴전선 중심으로 이 고착화 되었던 이 휴전선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2차 세계대전에서 일제가 패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병과 그 다음에 독립군들의 활약으로 우리는 이것을 맞이하게 되죠. 이게 뭐죠? 8.15 광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25 과정에 대해서 순서를 한번 매겨봐라 되어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엄청 밀렸죠. 우리가 대구까지 밀려 내려갔다. 그런데 우리가
유행군 참전, 그리고 국군의 희생, 그리고 그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압록강까지 많이 진격하게 되었다. 그런데 중공군의 참전으로 오히려 우리나라는 서울을 다시 뺏기게 되었고 이후 다시 진격하게 되었지만 현재의 휴전선에서 혼자가 되어서 지금도 휴전선이 그대로 있다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 전쟁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참 느끼는 게 많은 차시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했지만 결국 분단이라는 아픔을 사실은 가해자인 일본이 겪어야 되는데 그 유럽에서는 가해자인 독일이 분단됐잖아요. 그런데 피해자인 우리가 분단을 겪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분단의 피해는 지금 우리도 고스란히 받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도 소련도 또 뭐 일본도 뭐 다른 나라들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분단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여기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그리고 분단 그리고 6.25 전쟁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5학년 수업을 전체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역사 수업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수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해하기도 힘들었을 거고 또 외워야 할 것도 엄청 많을 걸로 보여요. 하지만 착실히 공부하고 외워주신다면 또 중학교 가서도 고등학교 가서도 거의 비슷한 내용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미리 잘해두면 중고등학교 때도 정말 편하게 역사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수업 그리고 5학년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들이 또 사회 특히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